네, 안녕하세요.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음경 확대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경 확대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경 확대술이 사실 지금은 거의 동종진피를 이용해서 하는 게 그냥 거의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사실 동종진피를 이용한 음경확대술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품으로 생산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 다른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방법을 썼고, 현재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동종진피는 어떤 거고,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남자들한테 어떤 의미일까? 하면은 자신감과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이제 확대술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편안하게 사우나 목욕탕을 갔으면 좋겠다. 특히 나의 아들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음경이 작으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특히 성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작은 거로 인해서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을까, 관계 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죠. 음경학대술의 이제 변천사를 보게 되면 한 2000년대를 기준으로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바셀린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 요즘에도 이 바셀린이라는 걸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셀린은 피부에 어떤 뭐 건조함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크림이죠. 이거를 이전에는 뭐 사우나나 어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기에 넣어서 음경에 주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경을 크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바셀린을 이용해서 확대를 했었고, 물론 이거 병원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반지 형태로 된 반지링이 있고 판 형태로 되는 판링이 있습니다. 이거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몸에서 지방, 세포를 추출해서 지방을 주입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자가 진피 이시라고 해서 이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진피라고 하는 동종 인체 피부 조직을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런 제품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엉덩이 쪽에 있는 나의 피부 조직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피부 조직을 떼서 그거를 음경 내에 이식을 해주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2000년대 이전에는 사용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도 하고 있는 이제 동종 인체 진피 분말 가루를 이용해서 필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음경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HA 필러, 우리 얼굴 성형할 때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필러 주입술. 그 다음에 이제 이종 진피라고 해서 동종 인체 조직이 아닌 돼지나 소의 피부를 이용해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종 진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인체 피부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동종 진피 이식을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음경 확대술은 어떤 분들한테 적용을 하느냐 이제 봤을 때는 음경에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경이 선천적으로 너무 작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분들한테 기형을 이제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미용적인 목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경이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작다. 내 이 작은 음경을 크게 하고 싶다라는 이제 미용적인 니즈가 있을 때 수술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능적인 개선 목적으로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루증의 치료 목적으로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정 시간이 빠르신 분들한테 사정 시간을 길게 해주는 목적으로 이제 진피 이식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발기식 강직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또 진피 이식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경 확대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 우선은 이전에 어떤 이제 개인적인 병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병이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혈소판제제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전에 약을 좀 끊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또는 이전에 뭐 심장이나 신장이나 뭐 간 이식을 받고 있어서 면역 억제제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또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음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음경이 어떤 다른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이전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뭐 실리콘 링이나 뭐 바셀린이라든지 또는 뭐 자가 지방 이식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 과거력이 있는지, 또는 뭐 타 병원에서 뭐 동종진피나 이종진피를 이용해서 수술 받은 과거력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분의 성기능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조루증이 있는지, 발기력 저하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수술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음경 확대술이기 때문에 음경의 피부 상태, 음경의 피부 탄력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경의 피부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경 피부가 약하게 되면은 성관계를 하고 났을 때 음경의 피부가 막 갈라지고 찢어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음경 피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음경 확대술을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피부 상처가 수술에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수술 후 부작용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음경의 현재 상태,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이제 음경 스캐너라는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경 스캐너를 음경 피부에 대게 되면 음경의 피부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음경의 탄력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서 음경의 피부 두께와 탄력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음경 확대의 범위, 확대 정도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음경 스캐너를 이용해서 음경 피부 상태를 확인하게 되면 이 탄력도가 어떤지를 이제 수치화돼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는 음경 확대술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지금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음경 확대술을 거의 대부분은 동종 인체 진피를 이용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진피 이식을 통해서 음경 확대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동종 진피와 이종 진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피부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는 크게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식을 할 때는 표피층은 우선은 없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표피층까지 이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표피층을 없앤 진피 피부층을 이용해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이제 만들었냐에 따라서 동종 진피와 이종 진피로 나누게 됩니다. 동종 진피는 같은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 피부에 기증받은 피부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동종 진피라고 하겠고요. 이종 진피는 종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 또는 소의 피부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피층을 없애고 진피에 콜라겐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이종 진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종 진피는 사실 제품을 만드는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나 소의 피부만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언제든지 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대신 이제 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이종 진피를 이용해서 음경 확대술을 했을 때는 당연히 동종 진피를 이용해서 음경 확대술을 했을 때보다 확대 효과라든지 뭐 부작용 면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 인체 진피 조직 같은 경우는 인체 피부 조직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제품을 만드는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에서 피부를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기증받은 피부 조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진피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피부 조직의 두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그래서 너무 얇은 피부 조직으로 제품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사실 음경의 확대수라는 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인체 피부 조직 중에서 그 두께가 4에서 5mm 이상으로 두꺼운 피부 조직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만을 이용해서 이제 음경 확대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확대 수술의 결과 면에서도 이제 같은 종이죠. 인체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확대 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 이종 진피를 이용해서 수술했을 때보다 부작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종 진피와 동종 진피를 이용해서 수술했을 때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 진피를 넣어서 수술했을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진피 조직에 구멍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진피 조직이 음경 내에 들어갔을 때 많이 흡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흡수가 된 부분과 흡수가 되지 않은 부분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음경의 변형도 오고 나중에 이제 확대 효과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종 진피를 사용해서 음경 확대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작용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 진피를 사용했을 때는 이종 진피를 썼을 때와 다르게 시간이 지났을 때도 우리가 6개월 지나고 나서 이 인체 그 동종 인체 진피 조직을 염색해서 봤을 때 뭐 이종 진피와 다르게 콜라겐이나 파이버 형성이 수술 전에 비해서 다르지 않고 구멍이 많이 형성되거나 그러지 않은 차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종 진피를 썼을 때와 동종 진피를 썼을 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재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 진피 조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규격은 가로 5cm, 세로 6cm의 규격입니다. 이게 현재 가장 많이 한국인들한테 사용하는 인체, 동종 인체 진피 조직이 되겠고요. 두께는 4에서 5mm.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구멍이 조금 뚫려 있죠. 그래서 슬립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진피의 양 사이드와 아랫부분은 이제 이 슬라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깎여 있죠. 그래서 이식을 했을 때 턱짐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조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동종 인체 진피 조직은 뭐 메가덤, 뭐 슈퍼덤, 제타덤, 뭐 슈어덤, 라지덤, 파워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나와져 있는데 뭐 사실 동일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동일하다는 의미는 인체 피부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각 회사마다 진피의 규격, 두께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자의 음경 상태에 맞춰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피 이식 수술했을 때 2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동종 인체 진피 조직을 이용해서 음경 확대술을 했을 때 기능적인 개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조루증과 발기능이 개선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 이식술은 이제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개선 목적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사정 시간이 빠른 조루증 환자의 경우 또는 이제 발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서 발기가 되었을 때 음경의 강직도를 향상시키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한 이제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경 확대술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뭐 영상으로도 이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모형을 이용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음경 해면체고 밑에 이제 음경 요도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변 나오는 길이고 여기는 음경 발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경 수술을 하고 내원하신 분들은 보통 요 치골 부분의 절개를 이용합니다. 치골 부분을 절개해서 그 다음에 그 피하 조직을 박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인대 조직이 있습니다. 인대 조직을 일부를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해서 음경을 이 치골 절개 라인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 다음에 빼낸 상태에서 이 진피를 음경의 해면체 위 조직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경 안쪽으로 다시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골 절개를 이용한 음경 확대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절개 라인을 본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절개라는 흉터를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샤워를 빨리 할 수 있고, 나중에 실밥 제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골절개를 이용해서 이제 포경수술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치골절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겠고, 네, 포경수술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포경수술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경수술 라인을 통해서 절개를 하고 음경의 피부를 이제 노출시킨 다음에 이 해면체 위에 진피 조직을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피부 라인은 이제 본드로 봉합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는 이제 실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경 수술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포경수술 라인을 이용해서 진피 이식을 해주고, 이 봉합된 실은 보통 2주 있다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거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은 이제 어떤 수술을 하든지 출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수술도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포경 수술을 하고 오신 분들은 치골 부분에 한 2에서 3cm 정도 절개를 하고 나서 치골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포경 수술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포경 수술을 하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포경 수술 라인을 이용해서 진피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절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에 약간의 출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수술 후에는 일시적인 붓기가, 음경에 붓기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기가 됐을 때, 수술하고 나면 통증이 옵니까?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보통은 통증을 느끼긴 좀 어렵고요. 발기가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혈, 감염, 음경의 붓기, 발기 시의 통증 이런 거가 이제 수술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일시적인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보통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출혈, 감염, 붓기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발기통 같은 경우는 보통 길어도 한 달 이내에는 대부분 발기통은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경 확대술을 하고 났을 때는 이제 피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경의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전에 음경 확대술을 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음경 스킨 테스트를 했을 때 음경의 피부가 굉장히 약한 경우에 있어서 과도하게 음경 확대술을 하게 되면 이 피부층이 이 진피층을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피부에 갈라짐이 온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피부에 뭐 구멍이 생겨서 진피가 노출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음경 상태, 음경 피부 상태에 대해서 적합하게 적절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확대 크기, 진피의 두께, 진피의 크기를 결정해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하고 났을 때 음경의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각에 이상이 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지 못한 진피의 사이즈를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음경의 모양이 좀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종 진피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났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흡수가 되고 어느 부분은 흡수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음경의 모양이 이상이 오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기 시에 변화가 좀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진피 이식술을 하게 되면 진피가 음경을 처음엔 딱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기 시에 통증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기 시에 음경 길이가 좀 짧아지는 느낌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진피가 생착이 되면 정상적인 발기 길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인 수술 후 부작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음경확대술의 역사와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동종진피를 이용한 음경확대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경확대술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음경확대술은 이제 음경확대술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하고 났을 때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경이 작을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음경확대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환자의 음경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좋고 안전한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술 후에 환자가 만족할 수 있고 수술 후에 음경 확대술 후에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 확대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